경기도 2차 임고특강 서준혁의 밀서 제5장 면접 및 최근 기출문제가 되겠습니다. 328쪽 보시면 이 장의 필요성이 나와 있고요.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합격생의 어드바이스 2017년 A 선생님을 보시면 본격적으로 2차를 준비할 때는 시간을 재고 실제 시험처럼 시선을 처리하는 구체적인 태도까지 신경 쓰기를 시작했다. 나긋나긋하면서도 또렷하게 말하는 습관을 들이고 최대한 두 갈식으로 답변은 3가지 이상 반드시 근거를 붙이는 형식이 되도록 연습했다. 중요하죠. 다시 나긋나긋하면서도 또렷하게 말하는 습관, 말끝을 흐리면 안 돼요. 최대한 두 갈식으로 답변은 3가지 이상, 보통은 3가지가 가장 무난합니다. 반드시 근거를 붙여서요.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웃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반드시 미소를 띠고 웃으며 답변할 수 있어야 된다. 개수가 정해지지 않은 질문들은 본인이 그냥 스스로 3가지, 4가지 답변을 하는 것이 근거도 충분하고 시간상으로도 좋다. 좋은 얘기입니다. B 선생님, 기출문제집을 구입해서 살펴봤고 만약 다시 준비한다면 저는 처음에 면접 태도가 바르지 않은 것에 대해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내용적인 면에 좀 초점을 둘 것이고 자기 성장 속에서 문항을 비틀어서 출제되는 형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소서는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고요. 면접은 당황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좀 낯선 문제가 나와도 절대 당황하지 않는 연습을 해야 되겠고 인생의 역경에서 임용고시 떨어진 경험 이야기에다 눈물을 살짝 흘릴 뻔했어요. 이런 거 뭐 자소서에서 유유 이런 거 쓰면 안 되겠죠. C 선생님 준비과정 문제 출제, 그래서 팀원들과 기출문제, 자소서, 경기교육의 내용을 중심으로 문제를 출제하고 그에 따른 답변 연습하고 구상형, 즉답형 문제 똑같이 준비하고 둘 다 즉답형 대답하듯이 첫째, 둘째 등으로 논리적으로 대답하고 키워드 사용했다. 연습, 2차 시험 경험이 있었던 분들은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개인적으로 구상형보다는 즉답형 문제를 많이 연습했다. 이게 정답입니다. 앞에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즉답형 면접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우는 사람도 많아요. 왜? 구상형은 답변을 못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즉답형은 답변을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왜? 낯선 문제 처음 접해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즉답형 연습을 많이 해보시고 본인 스스로 그냥 자의적으로 이건 안 나올 거야. 에이 설마 이게 나올까?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성장 속에서 암기해서 구상형 즉답형으로 연습해봐야 되겠고요. 피드백. 타이머 사용해서 시간에 대한 감을 익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시계가 있지만 내가 이 정도 말하면 1분 정도구나, 어떤 시간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말했고 면접남 녹음해서 스터디 장소에 오고 갈 때마다 들으면서 목소리 톤 말 빠르게 조절했고 동영상 촬영도 하셔야 되겠고요. 다음 개별 면접 쭉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 다시 준비한다면 기존에 준비했던 것처럼 똑같이 준비하면 어떤 문제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말할 수 있도록 대비할 것이다. 좀 이렇게 건방지게 말을 했죠. 뭐 합격했으니까. 2016년 합격생 어드바이스 D 선생님 준비과정. 경기도 교육정책을 찾아보고 경기도에서 중요시하는 핵심 역량 중점 사업을 꼼꼼히 찾아보고 조사했고 경기도 교육정책 중 중요한 용어는 확실하게 암기해서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찾아보고 주변 선배 교수들에게 물어보면 개별 연습 준비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기도 교육정책의 용어들을 이제 만약에 이 영상을 본 분들은 좀 들어봤잖아요. 뭐 회복적 생활교육, 전문적 학습 공동체, 실천적 인성교육, 마을교육 공동체, 뭐 윤리적 생활 공동체. 그러면 그런 용어들이 경기도 교육정책에, 그 다음에 경기도 교육정책 뭐 꿈의 대학, 꿈의 학교 이런 것들, 그러한 경기도 교육정책의 중요한 용어들이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건 실제 적용 사례가 중요합니다. 시험 후의 소감. 개별 면접은 별로 어려운 점이 없었대요. 예상 문제와 겨우 동일했고 이런 경우 별로 없습니다. 개별 면접을 보고 나온 후에는 정말 기분이 좋아서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합격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합격합니다. 시험 보고 나왔는데, 면접 보고 나왔는데 내가 막 뿌듯해. 하늘 날아갈 것 같고 난 후회가 없어. 근데 이런 사람들은 10명 중에 1명 정도요. 다시 준비한다면 경기도 교육정책 중 중요 키워드 암기하기. 그쵸? 주변 경기도 선배 교사들에게 경기도에서 중요시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물어보고 충분히 이야기. 인터넷 검색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들락날락 하셔야 돼요. 세 번째, 추상적인 키워드 나열보다는 키워드를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로 생각하기. 그래서 뭐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으로 뭐 책 읽어주는 할머니, 그러니까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노인 특성화 사업으로 운영합니다. 이것도 뭐 마을교육 공동체와 연계시킬 수 있겠죠. 문항카드는 제가 1번부터 문항카드 8번까지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제가 뭐 예전에 만든 책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면 좋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쭉 나와 있고요. 문항카드 1번.
사례가 주어지고, 이건 이제 뭐 구상형 문제 스타일이죠. 사례가 주어지고 박 교사가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학습 지도 측면에서 3가지 말하고 생활 지도 측면에서 2가지를 들어서 말해보시오. 그러니까 문제에서 아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3가지, 2가지 말해봐라 라고 하면 그렇게 말하면 되는 것이고, 근데 여러분들 3가지 말해라고 했는데 4가지 말하고, 생활지도 측면 2가지 말했는데 뭐 5가지 말하고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 가지수만 딱 채우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너무 오버하실 필요도 없고, 대신 학습지도 측면 3가지 말하라고 했는데 2가지만 말했다. 그럼 당연히 감점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키는 대로 하셔야 돼요, 시키는 대로요. 그래서 뭐 답들, 이 현직교사 대답도 경기도 현직 선생님들하고 함께 만든 답입니다. 첫째, 학급 세우기. 뭐 약속 연습하고요. 애들하고 뭐 약속해야 되는 거고, 래퍼 형성해야 되겠고, 학급 세우기 활동은 다음과 같이 하겠다. 그래서 뭐 아이들 서로 이름 암기하기 게임, 친구 장단점 조사해서 발표하기, 특히 장점에 중심을 두고, 친구 특징 설명하고 누군지 맞추기 게임, 간단한 율동으로 단합심 키우기, 뭐 반가 만들기 이런 것들도 좋겠고요. 실력차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협동학습 방법을 적용하고요.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는 무엇을 만든다? 배움 공책. 이건 여러분들 수업 실현, 수업 나누면서도 필요합니다. 배움 공책, 배움 일기. 그러니까 사실은 말을 갖다 붙이기 나름이에요. 그냥 일기장도 그냥 일기장 하면 좀 보잘것없어 보이는데, 배움 일기장. 그냥 공책 뒤요. 배움 공책. 그럼 뭔가 조금 더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배움 공책은 어떤 걸 쓰는 공책이래요. 오늘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 친구들의 발표, 내가 궁금한 내용, 개인별 교사가 부여한 과제 등을 개인별로 실천하는 공책. 그게 뭐다? 배움 공책이 되겠습니다. 생활지도 측면 2가지는요. 첫 번째, 교사의 상담 태도를 공감한 태도로 바꿀 필요가 있겠고, 공감적 태도를 바탕으로 교사는 학생 중심의 어떤 교육한다? 회복적 생활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회복적 생활교육 개념 쓰고서 구체적인 회복적 생활교육의 방법 얘기해주면 완벽하겠죠. 문항카드 2번, 2014년 초등 전국 문제가 되겠습니다. 요즘은 여러분들 그 문항 다릅니다. 교육청마다요. 어떤 문제 상황 주어지고서, 이런 상황에서 김 교사가 갖춰야 할 바른 태도 3가지와 이유를 말해보시오. 그러니까 이런 게 가장 일반적인 문제예요. 그 문제 스타일입니다. 문제 상황 딱 제시되고서 이런 상황에서 김 교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3가지 말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럼 그 문제 상황이 뭐냐? 그게 이제 뭐 인성교육 필요한 상황, 학교 폭력 상황, 뭐 도벽 또는 무슨 뭐 게임에 빠진 아이.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무슨 뭐 스마트폰에 빠진 아이, 작년 유튜브는 기출됐었죠. 맨날 유튜브만 보는 아이, 또는 뭐 프로게이머가 되겠다 해서 뭐 게임에 빠진 아이, 책 읽지 않는 아이, 학교 폭력 아이, 문제 상황 제시되고서 이런 상황에서 교사로서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지 3가지를 말해보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은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대답은요. 첫째, 선배 교사의 조언을 바탕으로 학급 실태나 문제성에 대한 적합한 생활지도 하겠다. 이게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나와도 가장 어떤 문제 상황에서 적합한 대답 중에 하나입니다. 뭐? 선배 교사의 조언, 교장, 교감, 뭐 수석 교사, 선배 교사의 조언. 왜? 채점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교장, 교감들입니다. 교장, 교감, 수석교사, 장학사. 장학사도 뭐 교감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분들은 교육관 경력이 풍부하고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혜가 풍부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지혜를 얻겠다. 그리고 내가 경력교사가 됐을 때 그렇게 후배 교사들에게 조언을 해주겠다. 그러면 당연히 채점하는 채점관 입장에서는 되게 흐뭇하게 생각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2번째, 문제 행동과 관련 있는 벌을 줘야 된다. 그래서 뭐 막 엄벌주의가 아니고 회복적 생활교육 답변하시면 되겠고, 3번째, 학부모와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주변 관리자 도움받고 신중하게 기록하는 자세. 그래서 항상 학급 일지를 쓰는 습관 갖겠다. 나이스에 그 상담하는 걸 다 쓰게 돼 있으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기록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반에 뭐 사건 일지라는 것을 제가 임의로 만든 거에 만들어서, 혹시 나중에 뭐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이 일을 제기하면은 너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누구하고 뭐 싸워서 이런 문제가 있었잖아. 그래서 몇 월 며칠 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쓰고 거기다 저 어떤 조치사항을 취했는지 그거를 일지를 인터넷에 저 이렇게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뭐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은 대응할 수가 있겠죠. 문항카드 3번, 문제 또 상황 제시하고서 다음 상황에서 박 교사가 갖춰야 할 인성적 자질 3가지와 이유를 말해보시오. 이 답은 무궁무진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포괄적이니까 대신 답변할 때는 누구나 답변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답변을 쓰는 여러분들이 좀 차별화된 말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그래서 인성적 자질이니까 뭐 여기 그 교재에는 뭐 자신감, 신뢰, 인내심이라고 했는데, 저는 뭐 민노이, 믿음, 노력,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서 뭐 첫째, 믿음 하면서 설명하고 노력, 이해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현직 교사 팁을 보시면 면접에서 효과적인 말하기 방법은 바로 2괄식 말하기입니다. 미괄식 하면 듣는 사람이 좀 짜증날 수 있어요. 그래서 2괄식으로 말하기를 하셔야 되겠죠. 문항카드 4번, 대전에 나왔던 문제네요. 뭐 어떤 문제, 체육 수업에서 문제 상황 발생했다. 해결하기 위한 방안 4가지 말해보시오. 그래서 상담 통해서 사고 원인 결과 파악하고, 그리고 또래 도움 활동 강화하고,
친구와 짝을 지어주고, 또래 중재 여러분들 도덕 시간에 나오지 않나요? 도덕 공부할 때 아마 했었을걸요. 그래서 실제 학교 현장에서도 그런 또래 학습, 또래 집단 그런 것들 강조하고 막 교육청에서 예산도 나오고 합니다. 교구를 학생의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을 준비한다. 그리고 뭐 학생들이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교구를 준비하고, 게임 위주의 수업을 통해서 학생의 흥미와 동기유발을 하고. 현직 교사 팁. 교사의 지도 방법은 생활지도나 교과지도로 범주해서 말하는 것이 좋다. 교과지도 경우는 다시 여러 가지 범주할 수 있고, 그래서 뭐 학습 단위 설정, 수업 방법, 수업 자료, 평가. 그러니까 항상 답변할 때보다 범주화시켜서 구분해서 나눠서 대답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문항카드 5번 이건 중요하죠. 교육의 다양화는 학부모와 학생의 요구를 다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한 자기장악 방안을 4가지 말해보시오. 첫 번째, 4차 산업혁명 알파고 시대. 나는 얼리 어댑터다. 그래서 교사는 스마트폰 이제 뭐 요즘 여러분들 초등학생들도요, 한 반에 전 이제 4학년인데 반 이상 한 3분의 2 정도는 휴대폰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는 빠르게 변화하는 어떤 시대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되겠고, 건강 유지도 필요하겠고, 왜 애들이 움직임 욕구가 강하니까 끊임없이 운동하고 하니까 체력 유지가 필요하고, 그리고 뭐 교사로서 같이 아이들과 같이 줄넘기 하겠다, 아침 활동 같이 하겠다. 세 번째, 수업 전문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주변 교사들과 교류를 확대하겠다. 수업 전문성 향상이 중요하니까. 결국에 중요한 건 교사는 수업 아닙니까? 그래서 뭐 수업 공개, 수업 나눔을 철저하게 하겠다. 그래서 뭐 전문적 학습 공동체, 교과 협의회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네 번째, 교육과정 재구성을 생활하겠다. 그럼 뭐 완벽한 답변이 되겠죠. 문학카드 6번. 3학년 학생 영수는 평소 자신감이 없고 교우관계가 좋지 않다. 그래서 옛날 문제 스타일이죠. 교사가 할 수 있는 교육적 지원 2가지. 부모에게 협력 요청할 내용 2가지, 학부모와 상담할 때 삼가할 때도 2가지. 그냥 뭐, 근데 여러분들이 또 유념해 두셔야 되는 게, 이걸 예전 스타일 문제잖아, 이렇게는 안 나와가 아니고, 이거를 요즘 트렌드에 맞게 또 바꿔서도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2차 대비, 특히 면접 대비는요, 예전 문제라고 막 무시하고 안 보는 게 아니고, 예전에 이런 게 나왔었구나. 그럼 이거를 요즘 트렌드에 맞게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요즘 경기도 교육청의 취지에 맞게끔 내가 대답을 연습해야지.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자꾸 답변을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직 교사 팁. 면접 문제를 가장 쉽게 범주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생활지도 측면, 교과 측면.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유튜브 영상에 그거 올린 적이 있거든요. 그 초등학교 입학 전 준비사항이라고 해서 7살짜리들이 초등학교 들어오기 전에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걸 제가 유튜브 영상 올렸는데 2가지 측면에서 했어요. 첫 번째가 교과 측면, 2번째가 생활 측면. 똑같죠, 지금요. 그럼 교과 측면은 어떻게? 초등학교 1학년이 어떤 과목 배웁니까? 국어, 수학,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국어 쭉 얘기하고, 국어에서는, 이거 딴 얘기예요. 지금 국어에서는 애들이 한글을 띄고 있는 게 좋겠고, 독서 교육 해야 되겠고, 수학은요, 100가지 수 읽고 쓰고, 100가지 수 아는지, 기본적인 덧셈 뺄셈 할 수 있는지, 구구단은 2학년 때 배우니까 굳이 할 필요 없겠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애들이 재밌어요. 활동 중심이라서 그건 특별하게 준비할 필요가 없고, 그게 교과지도, 교과 측면, 준비사항 끝. 생활 측면은요, 제가 9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무슨 젓가락질 연습해야 되겠고, 애들이 똥은 잘 싸는지 확인해야 되겠고, 준비물은 미리 살 필요 없고, 본인 물건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겠고, 스마트폰은 멀리하고, 또 뭐였죠? 아침밥은 꼭 먹여서 학교 보내고, 자기의 기본적인 신상은 꼭 외워서 말할 수 있어야 되겠고, 등등등 9가지. 그러니까 항상 유튜브 영상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항상 범주화시켜서 영상을 찍어야지 보는 사람이 되게 이해가 빠르죠. 면접은 더 합니다. 더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대답할 때는 범주화시켜서 말할 수 있는지, 가장 기본은 뭐다? 교과 측면, 생활지도 측면. 그렇게 범주하면 깔끔합니다. 다음. 현직 교사 팁. 가정과의 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학교 활동과의 연계성이다. 그래서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문항카드 7번 나와 있습니다. 예전 문제네요. 2010년, 10년 전의 문제네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21세기 친환경 교육 어떻게 시킬 것인지, 녹색 성장 교육 어떻게 시킬 것인지 얘기해봐라 하면 여러분들은 또 거기에 맞게끔 교과와 연계시켜서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여기서 마을교육 공동체,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가족 농장, 가족 체험 이런 것들, 체험학습, 그것은 마을교육 공동체 그런 것과 연계시킬 수 있겠고요. 342쪽에 보시면 녹색 일기, 이것도 여러분들 배움 일기, 녹색 일기, 배움 공책, 융합교육과도 연계시킬 수 있겠고요. 다양한 체험 활동들을. 문항카드 마지막 8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2009년 예전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이 문제는 조금 단골 문제네요. 자신이 교육하고 싶은 학생상, 교직관, 교육 철학, 교사상, 감명 깊은 책, 이런 것들은 존경하는 인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상,
제가 생각하는 학생상은 배려하는 올바른 인성을 갖춘 학생입니다. 그래서 뭐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고 학급을 운영할 것이고 실천적 인성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책임교육 할 것이고 서로 배려하는 학급 분위기 만들어 나가겠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나는 해 나갈 것인지 이런 것들 답변을 준비하셔야 되겠지요. 그래서 342쪽, 뭐, 가정과 연계하는 교육들. 그래서 학생의 학교 생활을 부모님과 공유할 것이고. 그래서 요즘에 클래스팅이라던가 그런 것들 많이 씁니다. 저도 클래스팅을 활용하고 있는데, 사진을 지금까지요, 2,000장 넘게 올렸어요. 왜냐면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가장 궁금한 게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게 궁금하니까. 그거 사진, 저는 이제 동영상도 올리고 하는데, 저는 또 이제 유튜브를 하니까, 올해는 제가 이제 아이들을 사진을 유튜브에 찍어서 안 올린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안 할 건데, 내년부터 이제 저도 유튜브를 해서 교육적으로 활용을 할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이 자료에는 없는데, 교사의 유튜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여러분들 제가 뭐 나중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올해 2019년 7월 9일인가요? 그때 교육부에서 아예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현직 교사들이 유튜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교육과 관련된 유튜브는 장려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워낙에 그 미디어에 익숙하기 때문에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거나 그것도 상당히 애들이 좋아하고 익숙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가정과 연계하거나 이런 거 할 때 여러분들이 저는 뭐 유튜브를 해서 교육적으로 많이 활용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고, 다만 유튜브 할 때 주의사항은 뭘까요? 교사로서 너무 그 공무원으로서 품위에 어긋난다거나 너무 유튜브 활동으로 인해서 내 교육 활동에 방해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점들은 여러분들 이렇게 미리 전제를 깔고서, 그렇지만 아이들이 워낙에 요즘 매스미디어 유튜브에 익숙하기 때문에 나는 적절하게 과목에 따라서 유튜브 영상을 활용해서 아이들과 활용을 하겠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이들의 영상은 안 올리는데 미술 시간에 아이들의 무슨 뭐 미술 작품을 그려서 그것을 음악과 연계해서 스팀 통합교육으로다가 아이들의 뭐 뮤직비디오를 만든다거나, 또는 아이들 음악이나 미술도 음악 같은 경우에 아이들 무슨 뭐 합주나 이런 것도 영상 찍어서 그것이 얼마나 뭐 향상됐는지 처음 영상과 연습한 후 영상은 다를 테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유튜브의 활용의 어떤 장점, 효용성이 되겠죠. 예,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